혹시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물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은하수에는 도시 크기만 한 공간에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이 압축된 천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중성자별이라 불리며 물질이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까지 밀어붙인 우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신비로운 천체들의 내부에는 우리가 현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경이로운 우주적 괴물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주 곳곳에서 별들은 끊임없이 생과 사의 경계선을 걷고 있어요. 거대한 별이 생명을 다할 때 그 마지막 순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로 장식됩니다. 초신성이라 불리는 이 천체적 대폭발은 단 몇 초 만에 우리 태양이 평생에 걸쳐 방출할 에너지보다 수십억 배 많은 에너지를 우주로 쏟아내죠. 그런데 이 엄청난 파괴의 중심에서 때로는 더욱 놀라운 무언가가 탄생합니다. 중성자별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먼저 별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탱하는지 알아야 해요. 모든 별의 내부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중력이 별의 모든 물질을 중심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다른 쪽에서는 핵융합으로 생성되는 열과 압력이 바깥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별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태양 같은 중간 질량의 별들은 비교적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외곽층들을 우주로 날려보내고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라는 작은 천체로 남게 되죠. 하지만 태양보다 8배 이상 무거운 거대한 별들에게는 전혀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별들이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중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돼요. 별의 중심부는 단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완전히 붕괴되면서 지구 크기의 핵이 도시 크기로 압축됩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 극단적인 압축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원자들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전자와 양성자가 합쳐져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중성자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천체는 주로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성자별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세제곱센티미터당 약 10억 톤의 물질이 압축되어 있어요. 만약 중성자별 물질로 만든 각설탕 하나를 지구로 가져온다면 그 무게는 무려 10억 톤에 달할 거예요. 이는 에베레스트 산 전체의 무게와 맞먹는 수준이죠. 이런 극단적인 밀도 때문에 중성자별의 중력장은 엄청나요. 지구에서 우주로 탈출하려면 초속 11km의 속도가 필요하지만 중성자별에서는 초속 15만 km, 즉 빛의 속도의 절반에 가까운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강력한 중력 때문에 중성자별 표면에서는 산이 1mm보다 높게 솟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중성자별은 왜 더 이상 붕괴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양자역학의 신비로운 원리가 등장해요.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에 따르면 두 개의 동일한 입자가 같은 공간에 같은 상태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중성자별 내부에서 중성자들이 극도로 압축되면 이 원리가 더 이상의 압축을 막는 강력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중성자 축태압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중성자별을 완전한 붕괴로부터 구해주는 마지막 보루예요. 하지만 중성자별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표면부터 중심까지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층마다 전혀 다른 물질 상태가 존재해요. 가장 바깥쪽에는 두께 10cm 정도의 얇은 대기층이 있어요. 이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밀도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하고 온도는 200만 도에 달합니다. 대기층 아래에는 고체 지각이 있어요. 여기서는 극도의 압력 때문에 원자핵들이 기묘한 형태로 배열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핵 파스타라고 부르는데 마치 이탈리아 파스타처럼 다양한 모양을 띠기 때문이죠. 압력이 낮은 곳에서는 뇨키처럼 둥근 형태를, 압력이 높아지면 스파게티처럼 긴 형태를, 더 깊은 곳에서는 라자냐처럼 판 형태를 만들어요. 이 핵 파스타는 우주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여겨지며 강철보다 100억 배나 더 강합니다. 그런데 중성자별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중심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현대 천체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중심부에서 중성자들이 더 작은 구성 요소인 쿼크로 분해되어 쿼크 수프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다른 과학자들은 하이페론이라는 특수한 입자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하죠. 또 다른 이론에서는 암흑물질이나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체 같은 더욱 이상한 물질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최첨단 관측 기술을 동원하고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된 NICER라는 X선 망원경은 중성자별이 방출하는 X선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내부 구조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LIGO와 같은 중력파 검출기는 중성자별들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파동을 감지하여 이들의 물리적 성질을 밝혀내고 있어요. 2017년 8월 천문학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억 4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했고 이 사건을 전 세계 70개 이상의 관측소에서 동시에 관측했어요. 이는 중력파와 전자기파를 동시에 관측한 최초의 사례였으며 다중신호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시작을 알렸죠. 이 충돌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성자별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질량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어요. 톨먼,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라고 불리는 이 상한선은 대략 태양 질량의 2.0-2.2배 정도로 추정됩니다. 만약 중성자별의 질량이 이 한계를 넘어서면 중성자 축퇴합조차도 중력을 막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블랙홀로 붕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발견된 일부 중성자별들은 기존 이론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PSR 제2떡 740풀훈 6620이라는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의 2.1배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면서도 예상보다 훨씬 큰 크기를 보여줘요. 이는 중성자별 내부의 상태 방정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일부 중성자별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는 발견이에요. 2024년 여름 바르셀로나 우주과학연구소의 천문학자들은 비정상적으로 차가운 중성자별 3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나이의 다른 중성자별들보다 10배나 더 차가워요. 이런 급속한 냉각은 중성자별 내부에서 중성미자라는 입자들이 대량으로 방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내부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물리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중성자별은 또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중성자별의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보다 1조 배 이상 강하며 마그네타라고 불리는 특수한 중성자별의 경우 그 강도가 1000조 배에 달하기도 해요. 이런 강력한 자기장은 중성자별의 극지방에서 강력한 방사선 빔을 만들어내며 이 빔이 지구를 향할 때마다 우리는 규칙적인 펄스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중성자별들을 펄서라고 부르죠. 펄서는 우주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 역할을 해요. 어떤 펄서들은 원자 시계보다도 더 정확한 주기로 회전하며 이런 특성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는 완벽한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SR J20337-1715라는 3중성계에서는 중성자별과 2개의 백색 외성이 복잡한 궤도 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궤도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극도로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성자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들은 우주의 원소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성자롤 충돌 과정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들은 빠른 중성자 포획 과정을 통해 금, 백금,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수십억 년 전 중성자별 충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중성자별의 연구는 또한 양자중력이라는 물리학의 성배를 찾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현재 물리학의 두 기둥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극한 상황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예측을 내놓거든요. 중성자별의 내부는 이 두 이론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일한 천체이기 때문에 중성자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통합 이론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성자별 연구에는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고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차세대 관측 장비들이 더욱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분석 방법들이 기존에 놓쳤던 패턴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의 중이용 가속기 실험들은 중성자별 내부와 유사한 극한 조건을 재현하여 핵물질의 성질을 직접 연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중성자별은 우주 문명의 관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만약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중성자별의 엄청난 에너지를 활용하려 할 거예요. 중성자별 주변에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여 그 회전 에너지나 자기장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활동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신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성자별은 시간 여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해요. 강력한 중력장 때문에 중성자별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며, 이는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시간 팽창 효과의 극단적인 예시죠. 이론적으로는 중성자별의 강력한 자기장과 회전을 이용해 닫힌 시간 곡선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이는 순전히 이론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중성자별의 미래도 흥미진진해요. 이들은 매우 천천히 에너지를 잃어가며 점점 차갑고 어두워집니다. 수조 년이 지나면 중성자별들은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까지 식어서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천체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들의 내부 구조는 계속 변화할 것이며 새로운 물질 상태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성자별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들은 물질의 극한 상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며, 이는 결국 새로운 기술과 응용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중성자별 내부의 초전도체나 초유체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강력한 자기장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핵융합 에너지나 자기부상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또한 우주의 진화와 구조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들이 방출하는 고에너지 입자들과 방사선은 주변 성간 매질을 가열하고 이온화시켜 새로운 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또한 중성자별 충돌에서 나오는 킬로노바 폭발은 은하 전체를 밝게 비추며 중원소를 은하 곳곳에 퍼뜨려 다음 세대 별들의 구성을 결정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은하수에는 약 10억 개의 중성자별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몇천 개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중성자별들은 방사선 빔이 지구를 향하지 않거나 너무 멀리 있어서 검출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더 민감한 망원경들이 개발되면 더 많은 중성자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주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향상시킬 거예요. 중성자별 연구의 또 다른 흥미로운 방향은 쌍성계 중성자별들의 궤도 진화입니다. 두 중성자별이 서로를 공전하는 시스템에서는 중력파 방출로 인해 궤도가 점점 줄어들며 결국 수억 년 후에는 충돌하게 되죠. 이런 충돌 과정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관측하는 것은 중력파 천문학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예요. 흥미롭게도 중성자별은 우주론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들의 냉각 속도와 개수 분포는 우주의 나이와 초기 별 형성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또한 중성자별의 질량 분포는 초신성 폭발 메커니즘과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실험실이자 가장 정밀한 시계이며 가장 강력한 자석이고 가장 조밀한 물질의 저장소예요. 이들은 물리학의 경계를 시험하고 우주의 역사를 기록하며 미래의 기술 발전에 영감을 제공합니다. 도시 크기의 공간에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을 담고 있는 이 신비로운 천체들은 우주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곳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앞으로도 중성자별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거예요. 새로운 관측 기술과 이론적 발전을 통해 우리는 이들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주와 물질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중성자별의 연구는 단순히 먼 우주의 이상한 천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 자체를 탐구하는 여정인 거예요.